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고의 틀을 잡는 공식 영어 백은영입니다. 제가 전체 커리큘럼은 전자칠판에서 말씀드렸는데 개별 OT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논리 1월 강좌에 대한 OT고요. 1월 강좌 같은 경우는 1, 2월 강좌는 제가 논리 독해 교재를 한 권으로 엮기는 했으나 OT는 좀 따로 쪼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강의이기 때문에 전체 1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강의 수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 2월 저희 현재 백은영의 편입 입문서를 보고 있고 교재는 논리 독해가 묶여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책이. 저는 그리고 앞으로 참고하실 게 논리 교재는 늘 연두색, 독해 교재는 늘 노란색, 그리고 이렇게 문법 교재는 늘 분홍색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이따가 강의 수강 이야기를 할 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문 강의에서 하는 논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논리 문제 뭔 줄 아시죠? 빈칸 추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커리큘럼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의 빈칸 추론 문제랑은 약간 다른 점이 있고 그 이야기는 우리 강의에서 보도록 하고 제가 짤막짤막하게 캐스트는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럼 컨셉에 대해서 좀 구경하고 싶으면 그 유튜브 캐스트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어서 우리 논리 출제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구문 설명이 좀 비중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를테면 물론 제가 3, 4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뭐 하나하나 구문을 좀 꼼꼼하게 뭐 이를테면 소댓 구문 이런 거야, 오형식 이런 거야 따위로 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친절하게 많이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 수는 논리 독해 묶어서 30강입니다. 죄송합니다. 30강이 아니라 40강. 쏘리. 그래서 각 20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론 절대 많지 않아요. 얘 20, 얘 2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논리를 쪼개서 볼 거고요. 이때 볼 것은 논리 스키마예요. 스키마가 뭔지는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커리큘럼 할 때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고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구성하는 그 스키마, 틀을 볼 거고요. 총 3개. 크게 보면 3개. 그리고 이제 쪼개면 조금 더 많아지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식 강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전체 커리큘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본 강의는 3월부터 8월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전체 틀을 배우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체화는 요때 한다. 이제 물론 이제 이때도 문제풀이 많이 풀기는 하지만 그리고 강의 수를 좀 많이 물어보시던데 24강, 24강, 24강이에요. 2달에 24강이니까 한 달에 12강이에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네, 해서 전체적인 그 스키마를 볼 거다. 문제 베이스는 GRE 더하기 우리 편입 기출이 섞여져 있고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문장 단위의 해석이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나 은근히 풀면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정말 양질의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정말 도움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만 집중적으로 외워도 5, 6, 7, 8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작년에 제 강의 중에서 제일 잘 이제 인기를 얻었었던 강좌가 이 강의. 그러니까 짧고 컴팩트하게 논리의 기본에 대해서 얻어가고 싶으면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는 공식 심하고요. 약자는 뭔지 말씀드렸었죠? 백은영의 퍼펙트 공식 심하고 심화 강좌에서 다룰 건 제가 카테고라이징은 어떻게 해놨냐면 소재별로 엮어놨어요. 소재별로 엮으면 장점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놨고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는 당연히 3, 4월보다는 조금 더 높다. 중간 정도 난이도다. 중 내지는 상. 얘는 중. 내지는 중상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 8월. 7, 8월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체화를 시키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의의 볼륨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백은영 퍼펙트 공식 체화라고 하면서 부제를 붙인 것은 퀀텀 립이에요. 비약적인 성장을 퀀텀 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잠깐 공부 얘기 좀 할게요.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 수학보다 특히나 언어 과목이 더 국어든 영어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입을 했을 때 점수가 절대 이렇게 정비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투입한 시간과 점수가 정비례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건 뭐 제가 아주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점수도 그렇고 이 점수가 항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요. 이게 비약적으로 딱 성장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를 해도 사실 사람에 따라서 빨리 비약적 성장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대개는 사실 어휘나 기본적인 구조가 완전히 체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할 때 비약적인 성장을 많이 보여주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다. 이때쯤에 대개 이제 퀀텀 립이 발생해요. 그리고 뭐 또 이때 여러분들 힘드실 때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겠지만 절대 이쯤에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나 왜 이렇게 정체되어져 있지? 라고 답답해 하시면 안 돼요. 쌓다 보면 언젠가 점수가 올라요. 이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다시 하던 얘기 이어서 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엮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난도 실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편입기출 위주로 구성을 해놨고요. 한양대, 서강대, 중대, 이대 정도가 논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 중에 하나고 이 학교들 문제 위주로 엮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빈칸의 개수도 앞에 3, 4, 5, 6월 같은 경우는 1개, 끼케야 2개 정도라면 7, 8월에는 이제 3개 빈칸 뚫린 문제는 어떻게 풀이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길이도 길어지고요. 장문 논리. 이 앞쪽에서는 단문 논리, 짧은 논리 위주,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논리 위주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커리큘럼 때도 말씀드렸죠. 90, 11, 12에는 문논독을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다 묶어서 시험을 푼다.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건 어떤 강의든지 동일한데 어떤 과목이든지 9월, 10월에는 기출 11, 12월에는 예상을 본다. 됐죠? 그래서 백은영의 신박한 파이널의 약자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또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강의가 굉장히 라이트하기 때문에 문이과 막론하고 라이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대충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로써 부족한 친구들은 따로 특강을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대개가 이제 패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이제 특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도 따로 적어드렸는데 교재가 없으실 수도 있으니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키워드 위주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강 방법은 크게 예습, 강의 수강, 그리고 메타인지, 복습으로 구성됩니다. 예습하시는 방법은요. 단어를 선 암기하시고 후 풀이하신 다음에 수강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강의 그냥 들을 거라면 그냥 듣지 마세요. 정말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먼저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막 1, 2월, 3, 4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문제를 딱 펼치잖아? 그러면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아마도 거의 다 모를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의욕만 떨어져. 절대 그냥 풀지 마시고요. 뭐 보통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맥에서 추론해서 그 문제를 풀어라 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건데 3, 4월에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 선암기 후 풀이해라. 예를 들면 내가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풀 거야. 그러면 모르는 단어 싹 찾아. 언제? 오전에. 오전에 모르는 단어를 싹 찾아서 정리해. 그리고 점심 내지는 저녁 때까지 계속 외워. 그리고 덮어. 그리고 이제 내가 외운 걸 바탕으로 이제는 정말 풀어.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논리 문제를 풀 건데 단어를 쓴답시고 요 옆에다가 바로 한글을 적었네. 그리고 한글을 보고 풀어.
얘 또한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걔는 한글 공부죠. 영어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1, 2, 3, 4, 5월에는 내가 외운 단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요측에다가 정리하고 싶잖아. 그럼 어디다 적어야 되겠어? 여기 우측 하단. 안 보이는 데다가 적으셔야 되겠죠. 아니면 아예 그냥 딴 종이에다가 적든가. 근데 이제 내가 단권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어디에? 안 보이는 데에. 각주 달아서 1, 2, 3, 4, 5, 6, 7, 8 해서 여기 1, 2, 3, 4, 5, 6, 7, 8 해서 쭉. 됐지? 그리고 나서 오른쪽은 절대 보지 말고 내가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전, 오후에 빡세게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틀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시 보니까. 내가 그냥 그 단어의 한글 뜻을 보고 나서 그냥 기분 좋게 맞춰. 그럼 내 기분만 좋지. 그럼 다음 시간에 그건 또 틀릴 거 아니야. 진짜 실제 기출에 이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온다고 쳐요. 그럼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내가 안 외운 상태로 나 이거 뭔가 풀기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너무 아쉽잖아. 반드시 외우고 나서 푸셔야 돼요. 그리고 못 외우면 뭐라고? 틀리라고. 그리고 나서 회독수를 올리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교재에서 똑같은 문제가 홍대에서 나왔어요. 작년 교재를 기반으로 제가 조금 수정을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물론 그거보다도 더 많이 적중을 했을 건데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스텝 1 교재에서 홍대 기출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홍대 기출에 완전 빵꾸까지 똑같이 나왔대. 그래서 그 기억나가지고 풀었대. 그래서 적중률도 굉장히 높은 교재이니 모르면 맞출 때까지 풀어라. 하여튼 하던 얘기 이어서 서남기 후풀이 해라. 됐지? 근데 이제 답지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기는 하지만 답지를 보기 전에 일단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습을 하실 때 후풀이를 하실 때요. 최대한 정답 근거를 많이 기입을 해놓으세요. 근거 기입을 해놓으라 하면 내가 어떤 단서를 가지고 나서 문제를 풀었는지를 체크해 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문제 풀 때 답만 찍찍 이렇게 해놓는 애 없지. 보통 계산 과정을 옆에다가 정리해 놔야 되지. 왜냐? 내가 문제를 틀렸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삐꾸냈는지 추적해야 되잖아. 그걸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푸는 데에는 절대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거 시간을 아끼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풀자고 연습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최대한 그 과정을 다 기입해 놓으세요. 됐죠? 그리고 구문 독해한 흔적까지. 내가 이미 영어를 너무 잘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본동사 정도에만이라도 체크해 놔줘.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수강해. 강의를 수강할 때 하셔야 될 것은 나랑 풀이법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겠지. 물론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지언정 뭐 이를테면 인과, 역접 요런 단서를 잡은 것 정도는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읽은 구문이 정확해야 돼요. 그 구문 독해가 정확해야 돼. 만약에 내가 그렇게 풀지 않았어? 그러면 맞췄어도 걔는 틀린 거야. 그런 애들은 내가 회독수를 체크할 때 제가 모든 문제에다가 우측 상단에 이렇게 회독수 체크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답은 맞았어. 근데 어물쩡 찍어서 맞췄네? 그러면 뭐라고 체크해야 되겠어? 세모. 그래야 내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근데 두 번째 풀었네? 근데 뭐야? 처음에는 얼추 찍어서 맞췄는데 오히려 틀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번 이상은 맞출 때까지 걔를 더 봐야 되겠지. 됐지? 그래서 결론 다시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도 하시되 풀이법도 비교하면서 그리고 구문 독해가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라.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 본필과 형광펜을 좀 구별해서 쓸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서 쓸 거냐면 논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문법이 좀 중요해. 그러면 분홍색 형광펜 칠하고 할 거야. 그리고 논리의 정답의 근거야. 걔는 다 연두색 형광펜 칠하고 하면서 나는 연두색 분필을 쓸 거야.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요. 독해에서는 노란색도 나와요. 주제문, 키워드. 그리고 어휘는 본인이 알아서 하늘색 형광펜을 치거나 제가 같이 정리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어휘는 하늘색 형광펜 치라고 할 겁니다. 자, 이제 형광펜을 구별해서 치라고 하는 이유. 당연히 예뻐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돌릴 때 컨트롤 F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형광펜을 구별해서 치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이 교재를 이제 1회독을 했어. 근데 내가 오늘은 여기에서 그냥 다 볼 필요는 없고 얘가 이미 2, 3회독 이상이 돌아가서 오늘은 그냥 내가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그러니까 처음에 1회독 했을 때 모르는 단어를 내가 2회독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하늘색 형광펜만 쭉 같이 몰아서 보면 되지.
됐지? 그리고 연두색 형광펜 정답 근거에다가 내가 미리 체크를 해놨잖아. 그러면 아, 정답 근거를 보통 이런 식으로 깔아놓는구나가 구조화돼서 먼저 눈에 빡 보일 거 아니야. 됐지? 됐습니까? 형광펜 구별해서 치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그 뭔가 자습서, 참고서를 만들라는 의미에서 색깔을 구별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라이징 하자라는 의미에서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나는 문법 교재 늘 분홍색, 논리 교재 늘 연두색, 독해 교재 늘 노란색으로 한다. 형광펜도 이와 같이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문제 풀 때도 뭐든지 항상 같은 규칙으로 풀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뭐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풀어야 되겠죠. 이것도 최악이에요. 한 번 보고 나서 틀린 문제를 다시 보지 않을 생각이라면 강의 듣지 마시고 아예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연말에 되게 안타까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게 그때서야 비로소 이실직고를 해. 선생님 제가 강의는 열심히 들었는데 강의만 들었어요. 면 당연히 절대 점수 안 올라요. 최소 진짜 여기에 있는 문제만 모르는 게 없을 정도잖아. 그러면 건동욱 라인은 무조건 붙어. 영어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아. 문과든 이과든. 물론 이제 본인이 영어 실력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거야. 뭐 멘탈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뭐 그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한 번 처음에 몰랐었던 문제는 두 번째 풀었을 때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그래서 논리 독해 교재는 제가 뭐 문법도 마찬가지고 교재 맨 뒤에 네, 교재가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교재 구성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맨 뒤쪽에 이렇게 어펜딕스 부록에 메타인지 파트가 늘 있고요. 메타인지 N회독 이렇게 돼 있고 문제 구성이 완전히 동일한 게 뒤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글씨체 조금 작게.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1번을 앞에서 틀렸어. 그러면 뒤쪽에서 반드시 1번을 또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다간 어쩌야 되겠습니까? 답 체크하시면 안 돼요. 얘를 시험지의 용도로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계속 회독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간 답 체크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 때 왼쪽 책, 오른쪽 노트, 오른쪽에다가 1번 답 뭐, 2번 답 뭐, 3번 답 뭐와 같은 식으로 풀면서 회독수를 올리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자 이제 앞쪽에서 예를 들면 32번을 풀었을 때 처음에 틀렸네. 그러면 뒤쪽 가서 다시 풀어야 되겠지? 두 번째 풀 때는 뭔지 모르는데 내가 예를 들면 답을 뭔가 맞추기는 했다? 근데 B, C, D에 있는 선택지 단어를 아직 모르는 상태야.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그럼 세모. 그래서 이제 내가 3회독을 했어. 근데 이제 모든 단어, 모든 구문 다 알겠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동그라미. 됐지? 그래서 완벽하게 얘를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보시면 돼요. 이거 오버하면 오버하게끔 못 쓰고. 됐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2, 3회독을 했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맞춰서 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어. 그러면 얘는 이제 지워야지. 얘를 볼 시간에 이제 딴 거 봐야 되니까. 됐지? 그러니까 뒤쪽 가셔서 항상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구별하셔서 공부의 양을 점점점 줄여나가시면 돼요. 절대 이거 어떤 공부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의 양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권을 보더라도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했는지를 기준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이건 전 영어든 수학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교재 맨 앞에 예습 복습 방법, 수업을 어떻게 수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적어드렸으니까 또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강의 컨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면요. 기본 강의 이렇게 된다. 논리는 굉장히 짧고 컴팩트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 때까지 풀어라. 스텝 4까지를 풀었을 때 모르는 단어 구문 없다는 본인이 확신이 있어.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했었던 친구들은 기출문제 풀었을 때 웬만한 논리 다 맞췄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어.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항상 정해진 풀이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언제는 이렇게, 언제는 저렇게. 그리고 답을 막 껴맞춰. 막 납득이 안 돼, 본인이. 라는 수업은 절대 하지 않을 거고 항상 수학 문제처럼 왜 때문에 이게 답이 되며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다시 전략을 짜서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까지 그 해결책도 마련해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정해진 풀이법으로 한다. 색깔과 부호까지 늘 동일하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제가 문과였기는 한데 제가 수학을 잘했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사고 자체가 굉장히 이과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답이 딱 없으면 너무 싫어 그게. 그래서 정리하는 걸 학생 때도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 강사의 몫은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질의 문제를 추리고 추려서 공부량이 이만큼 많다면 제낄 거 제끼고 요만큼만 봐도 여러분들이 붙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문제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게끔 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그 몫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좋은 결과 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